이번 시간에는 매치 엣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면에 존재하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곡면의 형상을 변경을 시켜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참조 객체의 모서리에 연속성을 부여를 하면서 면을 수정하는 기능이고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면과 면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갭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때 존재하는 모서리와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일치를 시킨 후에 연속성을 부여를 하면서 부드러운 곡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면과 모서리에 연속성을 부여를 하면서 매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왼쪽 형상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면의 위치만 참조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면은 베이스 면에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G1이라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럴 때 G0인 연속성을 G1이나 G2로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매치 엣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NX를 띄워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요, 매치 엣지 파일을 오픈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 시트 바디 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일치하지 않는 면입니다. 이 두 개의 모서리를 일치를 하면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능은요, 에디트 서피스 안에서 세 번째에 존재하는 기능을 실행을 하시고요. 리셋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단계에서 수정할 모서리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하늘색의 면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모서리를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모서리와 모서리를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은 레퍼런스 단계인데요. 첫 번째 수정할 모서리를 참조할 면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녹색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디폴트로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요. OK를 하시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피처는 생성이 됐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서리가 매치가 되지 않았죠. 이럴 경우에 다시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옵션을 하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중에서 매치 익스트랙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다 놓고요. OK를 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서야 우리가 원하는 면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넌일 때에는 이 디그리 값이요 1과 3으로 되어 있고요. 매치 익스트랙트를 하게 되면 3과 3으로 바뀌는데요. 이 참조면의 디그리와 매치를 시켜주는 거죠. 녹색 면은 UV 값이 33인데 넌으로 해두게 되면은 이 하늘색 면은요. 이 V방향이 직선이기 때문에 1차 디그리 값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곡선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동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숫자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점점 곡선으로 바뀌죠.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더 쉬운 방법은 매치 익스트랙트를 사용을 해서 참조면의 디그리와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연속성. 디폴트가 G1에 있기 때문에 탄젠트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OK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부드러운 면이 바뀌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모서리도 일치를 시키고 면의 연속성까지 부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바꿔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파일은 inlage.prt 파일입니다. 우리가 수정해야 될 면이 이 면인데요. 이 면을 왼쪽에 있는 이 면과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유사한 면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면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에 부드럽게 이어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면은 위치만 참조를 하고 있는데 매치 엣지 기능을 사용을 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변경될 면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서리가 아니라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매치 익스트랙트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그 옵션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레퍼런스를 면으로 잡았기 때문에 참조를 할 수 있는 모서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디그리를 이제 수동으로 조절을 하면서 맞추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뎁스 부분이 지금 1인데요. 이 방향이 단면이 직선이기 때문에 1이고요. 이 부분의 뎁스를 올려 보겠습니다. 뎁스를 2로 올려주시고요. 3으로 올리는 순간 면의 곡률이 바뀌게 되죠. 다시 2로 내려서 OK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면과 형상은 비슷한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부분에 있는 이 매치 엣지 피처를 편집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그리 값이 6과 3이고요. 3으로 했는데도 이 부분에서 곡률이 바뀌지 않은 거는 연속성을 G2로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우리도 G2로 주면서 뎁스를 3으로 변경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으로 들어가셔서요. 3으로 올리고 이 부분이 G2로 바뀌면은 다운이 되죠. OK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해봅니다. 얼핏 보기에는 잘 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네요. 다시 원본의 피처를 편집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메소드에서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타입이 많은데 디폴트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WCS의 Y축에 의해서 매치를 시켰네요. 동일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편집을 들어가서 WCS의 Z일 때는 지금 형상이 이상하죠? 매치를 Y축으로 하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되고요. 이 Y축 방향으로 면과 모서리가 매치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OK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서야 우리가 원하는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왼쪽의 면의 피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수정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가령 이 부분의 피처가 없을 경우에 언파라메타일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처를 한번 깨볼게요. 에디트에 피처에 리무브 파라메타를 실행을 하신 후에 면을 선택하고 OK를 하면은요. 정말 파라메타를 깰 거냐라고 묻습니다. Yes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디만 남고요. 매치 엣지가 사라지죠.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차수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인포메이션에서 빗서피스를 실행을 하시고요. 디폴트로는 이 두 개가 켜져 있는데요. 마지막 거를 선택을 해서 메모장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OK 해서 서피스를 선택을 하고 OK를 하면은 디그리 인류와 V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6과 3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패치 값도 확인을 해주세요. 6311입니다. 매치 엣지를 삭제를 하고 다시 편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리셋 버튼 눌러서 모서리와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6과 3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OK를 하면은 디그리 차수는 맞췄는데 이 부분이 형상이 다르죠. 이 부분과 이 원이 G2라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는 방법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툴바를 하나 활성화를 하셔야 됩니다. 어널리즈 쉐입이라는 툴바를 활성화를 하시고 나면은 중간 정도에 보면 Surface Continuity Analysis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이 모서리와 면 사이의 연속성을 파악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의 연속성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모서리와 면 사이의 연속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모서리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면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잘못됐네요. Shift를 누르고 해제를 한 후에 두 번째 단계를 선택을 하신 후에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G1에 지금 체크를 해보면요. G1의 값이 0.00086이고요. 껐다가 G1을 한번 볼게요. G1도 0.0016, G2는 0.0000이네요. 제일 잘 맞죠? 세 번째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1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연속성을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G2까지만 만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 모서리가 이 면에 G2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으니까 매치 엣지를 편집으로 들어가셔서 연속성을 G2로 바꿔주고 OK를 합니다. OK를 했는데도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는요. 마지막에 편집했던 이 무브먼트인데요. 이 무브먼트를 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매치 엣지 기능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이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참조할 면은 자동으로 검색이 됐고요. 매치 익스트랙트를 하게 되면은 동일한 차수로도 되지만 이 위치를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더 부드러운 면이 되겠죠? G1에다 놓고 OK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면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처가 언파라메터일 경우에 빗서페이스의 면의 차수도 확인을 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연속성까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제에서 트림드 시트 기능을 한 번 더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 데이텀과 면이 가지고 있는 모서리를 믹싱을 해서 자르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림드 시트 기능을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잘릴 면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바운더리에서요. 모서리를 선택을 하는데 커넥티드 커브 말고요. 싱글로 바꿔놓고 선택을 연속해서 두 개를 해 주시고 데이텀까지 두 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텀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 무한대의 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라인이 생깁니다. 디폴트로 놔두고 OK를 해보면 이렇게 와서 트림이 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이 데이텀에 의해서 트림이 됐죠? 이럴 때 편집을 들어가셔서 리전 부분에다 놓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큼 트림을 해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도요. 커브를 그리지 않고 데이텀에 의해서 트림을 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편리한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매치 엣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모서리와 모서리를 매치시키는 기능도 있지만 연속되는 면에 연속성까지 부여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